지승현입니다. 사교육 없이 교과서만으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수석을 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런 단골 멜트에 정말 콧방귀를 키셨던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께서 지난주 저희가 방송해드렸던 공부고수의 공부비법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무릎을 탁 치셨다고 합니다. 자, 역시 공부에는 정도가 있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내용이 또 방송이 될지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공부고수의 공부비법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노트 필기의 힘입니다.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공부 고수들 노트 필기 같은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책만 딱 보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 생각을 확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공부의 신 대표 강성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태입니다. 네, 또 수요일의 아빠 표준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사실 오늘의 주제가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노트 필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노트 필기도 예쁘게 하고 뭐 갖다 붙이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 고수들이 공부하는 그 핵심 안에 노트 필기가 진짜 있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뭐 노트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까놓고 보면 뭐 노트 전략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노트가 없다 하더라도 교과서나 이런 데 필기는 꼭 하거든요. 그래서 공신닷컴에서 어느 정도로 이걸 강조를 하냐면 노트는 또 하나의 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수업을 들으면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트에 적어놓게 되는데 이제 그 노트를 반복해서 보면서 거의 그 노트의 구조까지도 머릿속에 담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뇌 구조 거의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노트 필기, 손을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모든 신체 기관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뇌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 기관이 뭘까요? 손이요? 네. 어머님 손이요?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역시 어떻게 하셨지? 부모 네. 이제 오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재미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름이 뇌난쟁이라고 합니다. 오,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서 각 기관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별로 넓이가 다릅니다. 뭐 넓게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신체 기관별로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재구성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팔꿈치 같은 경우 보시면 거의 굉장히 뭐 가늘죠.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되게 적은 겁니다. 반면 손 한번 보세요. 엄청 커요. 손 보시면은 네. 거의 뭐 얼굴보다 더 크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뇌 네. 안에 손이 이만큼 기능을 한다면 그 다음이 큰 게 입이네요. 입술. 그쵸. 아, 입술, 네, 입술, 입도 아니고 입술. 입술이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눈. 네. 되게 재미난 그림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요. 뇌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 기관은 손이다. 그러면 손을 쓴다는 행위는 뇌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왜 새젓가락을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쓰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트 필기 이렇게 쓰는 행위 자체가 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부를 직접 할 때 이제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이게 노트가 또 하나의 뇌라는 표현. 야, 이거 정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의과대학 다닐 때도 나도 좀 노트를 열심히 썼으면 훨씬 성적이 좋았을 텐데, 지난번에 노규 선생님 얘기한 대로 저도 여학생 거 복사에다가 공부했고 시험 봤거든요. 그게 그냥 그것만 보고 이렇게. 근데 저만 네. 그런 게 아니라 의과대학 다니는 100몇 명 학생이 거의 다 여학생 한 4~5명 거를 다 이렇게 한 명이 한 30명, 한 명이 30명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네. 공부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었으면 성적이 더 좋았을 텐데 그 노규 선생님은 어떻게 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노트 필기를 이제 복사를 해서 공부를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방금 보여드린 그런 그림이요. 저는 내용 쓰기도 바쁜데 그 친구들은 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제가 아무리 해도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설명을 놓치느니 일단 설명 잘 듣고 노트는 복사를 해서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면서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래도 왜 그 과목 중에서 제가 노트 필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보면
제가 서투르고 뭔가 지저분하게 했더라도 그 부분은 훨씬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 남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 것도 그냥 복사한 것만 본 부분은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오래 남지 않더라는 거죠. 왜 이럴까라는 걸 저는 사실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돼서 공부를 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이 노트 필기라는 게 그냥 시각적인 정보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 뇌가 정보를 처리한 발자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남의 간 길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낯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 필기를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내 뇌가 일을 한 발자취라고, 그래서 다음에 더 가기 쉽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올바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공부하고 듣고 뭐 얘기 들은 거를 갖다가 잘 적음으로 해서 또 하나의 뇌를 이렇게 딱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두 분의 설명만 들어도. 그러니까 정말 강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노트는 또 하나의 뇌다. 그리고 우리 노 선생님 말씀처럼 노트 필기는 뇌의 발자취다. 이 멋진 표현과